어디서부터 이게 차이가 나는지 보니까 20대까지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남자들 군대 갔다 와가지고 23살, 24살이란 말이에요. 그때는 아직 돈을 벌지도 않죠. 학생이니까. 당연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남자들보다 먼저 졸업을 해가지고 빨리 취직을 하신 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크게 차이는 없어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또 그때 버는 돈은 이렇게 후 불면 날아가는 것처럼 이게 점성이 없단 말이에요. 금방 사라져요. 쌓이는 느낌도 들지 않고요. 그게 30대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30대 초반까지만 해도 왜냐면 돈을 번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어디서부터 차이 나는지 봤더니만 이게 나이대로 구분하면은 30대 중후반부터인 것 같고 벌어지는 사람과 그대로인 사람이 있다라는 의미잖아요. 결정적인 차이가 20대 때 혹은 30대 초반에 돈 공부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이 격차를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그 돈 공부라 하면 돈을 버는 능력, 불리는 능력, 쓰는 능력, 지키는 능력, 이 각각의 능력을 얼마나 훈련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20대 때는요, 돈 버는 능력을 훈련해야 되는 시기거든요. 우리가 돈 버는 능력을 훈련하지 않고 그냥 취직을 해버리면은 직장에서 그 시간 대비 그냥 급여를 받을 뿐이잖아요. 근데 앞서 말했던 것처럼 부자라는 키워드를 머릿속에 새기고 있는 사람일수록 사실 직장과는 거리가 멀지 않을까요? 우리가 부자들을 보면은 재테크형 부자가 있고 사업형 부자가 있는데 특히나 저 같은 사업형으로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기업의 창업가들을 많이 또 벤치마킹하고 닮으려고 했고 롤모델이나 멘토를 많이 뒀는데 그분들을 볼 때마다 평소에 돈을 쓸 일이 별로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그분들은 돈 버는 능력이 계속 키워져 갔던 거예요. 돈을 버는 능력이 씨앗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사실 씨앗이 있어야지 불리든지 말든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버는 능력이 제일 중요한 첫 출발점이 되는데 돈을 버는 능력이라 함은 저는 가치 창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 돈이라는 거는 고객한테 받는 거잖아요. 우리가 상대방에게 가치 있는 어떤 무언가를 창출하고 제공했을 때 그 메아리로서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두 가지 형태로 돈 버는 능력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수의 사람들에게 적은 비용을 받는 방법이 있고 소수의 사람에게 고가의 비용을 받는 방법이 있겠죠. 이게 또 부의 초월 자선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다량의 욕구를 해결했거나 아니면 사람들에게 정말 터닝 포인트급의 그런 변화를 주거나 말이죠. 결국 그래서 저는 부자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김승호 회장님의 생각의 비밀이라는 책에서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이게 그냥 멋있는 격언이 아니라 비즈니스적으로 바라봐도 많은 사람들이 곁에서 돕는다라는 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는 그 말은 즉 가장 많은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준 사람이 결국 부자가 되는 사람이고 또 부자가 됐다라는 것이 지속성이 중요하잖아요. 잠깐 부자 됐다가 무너지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 부를 창출하고 계속해서 이것을 축적해 나가기 위해서는 안정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안정은 또 어디서부터 올까요? 고객으로부터 오잖아요. 고객과의 신뢰를 얼마나 잘 구축했느냐에 따라서 비즈니스의 안정 그리고 그 메아리로서 우리가 부를 거머쥐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신뢰를 구축했느냐가 찐 부자와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인 것 같아요. 진짜 부자분들은 네트워크에 목을 매지 않습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인데 인맥 키울 시간에 실력을 키워라. 저희 어머니가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대신아 멋있는 사람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다. 너가 멋있는 사람이 되면은 너의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들은 너의 주변을 가득 채우기 마련이고 또 너의 진가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너와 친해지기 위해서 다가오기 마련이다. 그리고 사람은 끼리끼리 만나기 마련이다. 라고 말이죠. 그런데 진짜 부자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굳이 네트워크를 목맬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피곤해집니다. 네. 근데 사기꾼들일수록 있잖아요. 또 특징이 뭐냐면은 내 주변에 대단한 사람이 누가 있는데 이거를 엄청나게 얘기합니다. 진짜 부자는 자기 자신이 브랜드고 내 삶 자체가 증거기 때문에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내 주변에 누가 있는지. 물론 그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성장해야 되는 직군들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 예를 들어 가지고 세일즈맨이라든지 네트워커라든지 이런 분들은 많은 사람들과 네트워킹을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직종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 같은 이제 사업형의 부자들 같은 경우 있잖아요. 사업형의 부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크 할 시간이 없어요, 사실. 정말 초창기 때 아무것도 내 본질이라, 제가 계속 본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내 본질, 내 상품, 내 고객이 누군지 모르는 시기가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아무것도 없을 때는 레퍼런스로 삼을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때 네트워크를 가야 돼요. 가서 그때는 성공한 사람들을 보고 자극도 받고요. 좋은 동기부여도 받고 또 돈이 어디에 모이는지 저 성공하신 분이 어떻게 성공했는지에 대해서 파헤치고 그런 사람들과 어깨너머라도 배우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시기가 지나가고 나서 그럼 그 시점이 언제까지예요? 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때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내가 내 고객이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고객에게 줄 만한 그 본질, 내 상품과 서비스가 생겼을 때 그때부터는 네트워크가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부자들은요, 지금의 내가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는지를 얘기하더라고요. 여기서부터 차이가 나요. 똑같이 열을 올리는데 열을 올리는 포인트가 달라요. 사기꾼들은요, 내가 과거에 뭐 했고 있잖아요. 과시를 해요. 당연히 그 부분에 있어서 건강한 자부심이 있을 수도 있고 오만함으로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게 어디서 차이가 나냐면요,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됐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100% 사기꾼이더라고요. 그게 근데 건강한 자기애랑은 좀 거리가 멀어요. 보면은 내가 그랬고 주어가 항상 다 자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이런 분들일수록 운의 요소를 다 관가해버리고 오로지 노력만 강조하고 또 이런 분들의 특징이 사람들에게 성공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있잖아요. 운의 요소를 다 간과하고 자기처럼 안 한다고 가스라이팅을 잘하더라고 이런 분들은. 근데 진짜 부자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운의 요소를 절대 간과하지 않아요. 당연히 노력의 요소를 이야기하는데 운의 요소가 분명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100% 사람의 노력만으로 그렇게 됐다고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주로 창업자분들을 많이 만났거든요. 이분들의 특징이 가난했던 시절이 있어요. 가난했던 시절이 있고 그 시절에 정말 배고파 본 경험이 있고 바닥부터 올라간 경험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분들이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그 절제하는 게 있잖아요. 소비를 통제하는 습관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누릴 수 있습니다. 누릴 수 있는데 제가 적어도 만나봤던 창업자 출신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창업자 출신이신 분들은 소비를 통제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더 많이 가져야지 행복하다라고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않아요. 돈은 중요하다는 거 말합니다. 당연히 돈은 중요하다. 하지만 어느 정도 벌고 나면 우리가 매슬로우 욕구 단계라고 있습니다. 보면은 생존과 생계 안전의 단계가 지나가 버리고 나면요, 사람은 결국에 이 단계에서는 나를 위한 시기고요. 이게 넘어가 버리면 생계와 생존이 보장이 돼버리고 안정이 돼버리면요, 사람은 그때부터 꿈을 꾸기 시작해요. 그때부터는 남을 위한 삶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슬로우 욕구 단계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자아실현과 공헌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자분들은 이 단계에 있어요. 그러니까 1억 벌던 사람이 1억 1,000만 원 못 나고 1,000만 원어치만 더 안 행복하단 말이에요. 제가 실제로 컨설팅하고 코칭하는 이제 분들 보면은 소위 말해서 이제 수백억 대 1,000억 이상 매출을 일으키시는 그런 CEO 분들도 많으신데 이분들이 딱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 월 1,000만 원 처음 딱 벌었을 때 그때 하루 행복하대요. 그럼 언제 또 다음날 행복했냐 하니까 2,000만 원 처음 벌었을 때 그때 딱 하루 행복했대요. 그 하루만 행복한 거지 한 번쯤은 그 공허함을 다 느끼더라고요. 돈이 이제 더 많이 벌린다고 더 행복하지 않은 그 구간이 있어요. 이제 그 구간이 보통 월 한 3,000 정도 넘어가시면 이제 그 구간을 경험하시더라고요. 겪는데 그 공허함을 계속 가지고 가시느냐 아니면 거기서 뚫고 더 높은 곳으로 가느냐, 거기서 이제 갈리는데 그건 좀 약간 너무 먼 얘기 같고, 사기꾼은요, 내가 돈 너무 많이 벌어서 행복해요, 아마 가짜 부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창업자이신 분들이 주로 강의할 때 이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앞에서 내가 경제적 자유를 누리면 너무 행복하고 맨날 놀러 다니고 얼마나 내가 자유롭고 행복한지를 강조할수록 아마 진짜 부자가 아닐 가능성이 높대요. 왜냐? 그렇게 따지면 일론 머스크는 왜 15시간 이상 일할까요? 왜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님은 미국까지 가가지고 이제 15시간씩 영업할까요? 그러니까 진짜 부자들은 오히려 일하는 과정 자체에서 기쁨을 느껴요. 절대 쉬지 않습니다. 웅진그룹의 윤석금 회장님 나이가 80 넘으셨는데 지금도 달립니다. 직원들이 좀 쉬라고 하신대요. 그리고 진짜 부자분들은요, why를 많이 얘기합니다. 내가 이 일을 왜 하는지, 이 일에서 내가 어떨 때 보람을 느끼고 어떠한 가치와 목적으로, 미션으로, 비전으로 이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가짜들은요, 내가 얼마 만에 얼마나 벌었고 얼마나 내가 대단한 사람인지, 내 주변에 얼마나 잘난 사람 많은지 이걸 막 얘기해요. 거기서부터 바로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입시 강사들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학생들의 핵심 니즈는 좋은 대학 가는 거예요. 그럼 그 고객들한테는 학벌이 중요해요. 그리고 그래서 본인은 그것을 충족시켜줘야 되는 사람으로서 그것이 중요하다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내가 고졸 중졸입니다. 근데 내가 일가를 이루어가지고 정말 기업의 창업자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학벌이 중요하다고 할까요? 안 중요하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기 답이에요. 결국에 이러한 내용도 사실
좀 이런 질문에 있잖아요. 우리가 기력 낭비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러니까 뭐 결국에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인생은 정해진 답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내린 선택이 나에게 답이 되게 만드는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그 일본 최고의 마케터 간다 마사노리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쓴 책 중에 큰 돈 버는 기회는 모두가 위기라고 할 때 찾아온다는 책인데 그 책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우리가 모두가 어렵다고 하는 그 시기에도 돈을 버는 사람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업종에 관계없이 예외 없이 결국 어려운 시기에도 돈을 버는 사람들은 이 두 가지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요. 바로 고객을 모으는 능력이에요. 고객을 모으는 능력. 다시 말해 집객력입니다. 두 번째, 모아서 뭐 할까요? 판매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 상품을 판매하는 능력. 판매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집객력과 판매력만 있으면요.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책의 골자가 그겁니다. 그러면은 자, 내 학벌이 내 고객을 모으는 데 도움이 되면은 당연히 학벌이 중요하겠죠. 근데 내가 사람을 구하는 데 있어가지고 있잖아요. 소방관입니다. 학벌이 중요합니까? 아니면은 사람을 위기에서 구해내는 실무 능력이 중요합니까? 실무 능력이 중요해요. 그렇죠? 결국 고객은요.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 관심이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고객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인 것 같아요. 학벌이 중요하다도 철저하게 자기 관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사람들 되게 많이 보거든요. 실제로 막 유튜브 같은 데 막 나와가지고 있잖아요. 자기의 성공 비결을 막 이야기하고 되게 막 대단해 보이시는데 제 앞에서 우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하나도 안 행복하다고. 왜? 사람이 어느 정도의 돈을 벌고 나면 있잖아요. 더 이상 그 돈이 자기에게 행복을 주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돈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요. 돈 버는 좀 즐거움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돈은 어떤 사람에게 주어질까요? 저는 돈을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고객에게, 내가 상대방에게 제공한 가치에 대한 상대방의 평가와 피드백이 돈이라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은 평가를 받으셨으면 좋겠고 그 말은 즉 많이 버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곧 여러분들을 향한 세상의 평가니까 또 여러분들이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는지 여러분들이 여러분 인생에 얼마나 진심이었는지에 대해서 세상이 박수치고 세상이 인정해준 척도가 바로 그 돈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번 돈이 가장 아름다운 돈인 것 같아요. 남을 후려치고 뒤통수 후려쳐가지고 있잖아요. 사기하고 과장하고 왜곡해가지고 번 돈 말고 그거 벌어봤자 부러워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얼마 안 가 있어가지고 진짜 나락으로 떨어졌다는 사람 많습니다. 반드시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그게 세상의 진리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준 사람들의 돈은요. 그건 견고해요. 견고한 진 같아서요. 온 세상에 그 사람이 잘 되는 거를 박수치고요. 응원합니다. 자동차 판매왕, 기네스북에 오른 자동차 판매왕 조 지라드가 250의 법칙이라고 하거든요. 한 사람 뒤에 250명이 숨어 있다고 합니다. 한 명의 신뢰를 얻는 것은 250명의 신뢰를 얻는 것과 같대요. 네. 왜냐면은 우리가 어떤 맛집을 갔다도 맛있으면요. 소문을 내지 않습니까? 불친절하면 불친절하다고 소문을 냅니다. 그처럼 있잖아요. 우리가 한 사람에게 신뢰를 얻는 건요. 그 뒤에 숨어 있는 250명과 관계를 맺는 것과 같아요. 앞서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를 가지고 오고 싶어요. 모든 사람에게 있잖아요. 24시간은 제한되어 있고 삶은 또 한정적이잖아요. 그 안에서 우리가 언제 어디에서 우리의 삶에 일생일대 기회가 올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 운이 언제 어떻게 올지 찾아올지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내 눈앞에 있는 그 사람이 그 기회를 가지고 온 키맨이다. 통로다. 라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제가 크리스찬이라서 그 사람을 저는 주께 하듯 한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네, 한 사람을 주님께 하듯 합니다. 그리고 작은 일을 위대하게 한다. 그러한 마음으로 한 사람의 삶에 최선을 다할 때 그 진정성이 그 상대방으로 하여금 감동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상대방에게는 저희가 탁월한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됐을 때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때 돈이 따라오더라고요. 우리가 수백억 자산가나 수천억 자산가 이런 분들 정말 큰 부자라고 하는데 이런 분들의 레벨은 사실 운 7기삼이 아니라 운 99999991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한 개인이 어떤 트렌드라든지 어떤 거대한 흐름 그리고 수요의 폭발 이런 걸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잖아요. 그런데 그 성공하신 분들 보면은 엄청난 부자분들을 보면은 그 기회를 잘 포착했잖아요. 그 증거로서 IMF 시기 때 외환 위기 때 많은 재계서열 30위 안에 있는 상당
상당수의 기업들이 무너졌지만 오히려 또 그때 기회가 되어서 성공한 기업들도 있습니다. 동원그룹이라고 있어요. 동원참치. 동원그룹 같은 경우에도 IMF 시기에 이제 그 투자 쪽으로 있잖아요. 눈을 돌리면서 한국투자금융이 모태가 됐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웅진 있잖아요. 웅진 싱크빅이나 웅진그룹 같은 경우에도 IMF 전에는 그냥 견실한 중견기업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외환위기 때 있잖아요. 그때 이후부터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면서 재계세율 31위까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런 거 보면서 거대한 기업도 무너지고 또 승승장구하기를 이렇게 벌어지는데 개인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운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이유가 내가 최상의 상태로 준비되는 그때 내가 가진 강점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이 그 시기에 하필이면 폭발해야 돼. 그리고 내가 그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동일한 퀄리티의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을 만큼의 나의 플랫폼이 되었든 나의 본질이 되었든 그게 다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래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부자들은 하늘이 내린 부자라는 말도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 희망을 잃어버리잖아요. 큰 부자, 수백억, 수천억 단위의 부자들을 말했던 거고, 이 영상을 보시게 돼 소위 말해서 2030들의 첫 관문은 버는 능력을 키우는 데 있어서 월 1,000만 원의 수입을 올리는 것이 첫 관문이신 분들이 아마 상당수일 것 같아요. 그 영역에 있으신 분들, 그 레벨에 계신 분들은 사실 그거는 운의 요소가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뚫어본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저는 사실 운이라는 표현보다 이 단어를 더 좋아하고 이 단어가 더 맞다 생각하는데 바로 기회입니다. 운 하면 항상 기회가 같이 따라붙거든요, 사전에서. 근데 기회라는 단어가 영어로 두 가지가 있어요. 찬스가 있고 opportunity가 있는데 이 찬스가 우리가 말했던 운입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우연히 찾아온 행운을 말할 때 그때 굿럭할 때 럭키할 때 그게 운입니다. opportunity는 준비된 기회입니다. 준비된 자가 기회를 잡는다라고 할 때 그때가 opportunity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의 요소를 강조하시는 분들은 찬스의 영역에 집중하시는 거고요. 노력을 강조하시는 분들은 opportunity를 강조하시는 분들이에요. 결국에는 찬스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대적 필요나 시대적 요구, 그리고 거대한 흐름, 트렌드, 수요의 폭발,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통제 밖의 영역이잖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나의 흐름으로 끌어오기 위해 가지고 또 그 흐름 위에 올라타기 위해 가지고 그 시기 때 부자가 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뭘 했을까요? opportunity에 집중하시면서 그 거대한 부의 물꼬가 흐를 때 그것을 나의 논두렁으로 끌어올 수 있을 만한 실제적인 역량을 준비했다라는 거죠. 유튜브를 하더라도 사람들 앞에서 제공해 줄 만한 내 가치, 내가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지 않은 사람은 유튜브 영상 앞에서 할 말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내가 사람들이 궁금해할 무언가,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무언가, 사람들이 간지러워하는 부분을 긁어줄 수 있는 무언가, 나의 본질이라고 이야기할게요. 그것이 내가 준비된 사람이라면 그 유튜브라는 플랫폼, 거대한 흐름 위에 올라탈 수가 있겠죠. 결국에는 이 찬스와 오퍼튜니티의 밸런스가 중요한데 우리가 도전을 하는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이 오퍼튜니티의 영역, 이게 스티븐 코비 박사가 말하는 관심의 원과 영향력의 원이거든요. 관심의 원은 말 그대로 내 손에 잡히지 않지만 내가 관심이 향하는, 정말 추구하는 그 방향을 말하는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내 통제 밖의 영역이죠. 그런데 이제 영향력의 원은 뭘까요? 내가 실제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영역. 소위 말해서 우리가 배를 모는 선장이라고 할 때 파도의 높낮이나 날씨는 내가 어떻게 통제할 수가 없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집중해버리는 순간 우울증 걸립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경기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시장의 흐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배 위에 올라탔을 때 배의 키를 잡고 방향을 정하는 건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배의 방향을 우측으로 갈지 좌측으로 갈지 멈출지, 그거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단 말이죠. 우리가 똑같이 비가 내려도 바가지가 준비된 사람과 아무것도 없는 사람의 차이가 당연히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바가지가 준비된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용기의 크기만큼 물을 담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아무리 나이가라 폭포가 부어도 있잖아요. 우리가 컵조차 들고 있지 않으면 물 한 방울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자기만의 인생에서 뭐 운이냐 노력이냐 이런 거 따지는 것 자체가 사실 소모적이잖아요. 크든 작든 남 부러워하지 말고 내가 물잔 하나라도 소주잔 하나 크기라도 내 물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의 그릇을 준비하는 데 집중하면 좋겠어요. 제가 이거 엄청나게 파헤쳤는데 그 사람마다 다른 영역 말고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을 보편적인 진리로만 제가 한번 추려봤거든요. 첫 번째, 이거는 예외가 없습니다. 압도적인 실행력입니다. 고민을 길게 하지 않아요. 압도적인 실행력이 있습니다. 생각을 했을 때 이게 재정을 잃을 일이 아니라면 바로 시도합니다. 누구나 실패는 걱정이 될 수 있지만 가만히 있는 게 더 위험하거든요, 사실. 그걸 알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게 아니라 두려워도 계속하는 게 용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면에서 이분들은 용기가 있어요. 두 번째가 인생에서 특히나 사업을 하거나 무언가를 내가 해내야 되는, 성취해야 될 목표가 있을 때 미친 듯이 독서를 파헤친 경험이 있어요. 근데 독서를 파헤쳤던 것도요, 어떤 그냥 교양 뭐 취미처럼 읽는 거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아까 1번하고 반드시 연결됩니다. 압도적인 실행력에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부하지 않고 실행력이 높았다가 패가 망신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그 켈리체 회장님의 파리에서 도시락을 파는 여자라는 책을 보면요, 이분이 실행력이 압도적으로 높았는데 공부하지 않고 실행을 했다가 10억을 빚졌다는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야에 진출하려고 하면요, 최소 그 분야에 100권의 책을 읽으면은 그 분야에 박사학위를 딴 것과 같다고 합니다. 압도적인 아웃풋 전에요, 압도적인 인풋. 그러니까 처음에는 질이 아니에요. 양이 있어요, 양이. 기본적인 양의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양을, 압도적인 양을 채우고 그때부터 질로 전환되거든요. 그러니까 효율 따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수성가분들은요, 효율 안 따져요. 특히나 성장기에. 근데 우리는 너무 똑똑해졌어요. 세 번째가 공통점이, 이것도 다 공감하실 것 같은데, 어느 누구도 충분한 자본금으로 출발한 사람이 없어요. 충분한 자본금. 우리는 자본이 충분하지 않아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창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근데 자수성가에서 성공하신 분도 제가 본 결과 어느 누구도 충분한 자본으로 출발한 분이 없었어요. 근데 그랬던 덕분에 그 돈 없이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어떻게 될까요? 돈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거는 나 말고 더 큰 자본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거잖아요. 돈이 없었던 덕분에 내가 할 수 있는 일, 나만이 할 수 있는 그 본질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합니다. 네 번째가 뭐냐면은, 자수성가형 부자들은요, 고객에게 미쳤습니다. 왜? 무언가를 닦아 나갔잖아요. 자수성가 부자들은 갖추어진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미친 듯이 압도적인 인풋과 압도적인 아웃풋을 한다고 했는데, 그 실행이 뭐겠습니까? 태권도 선수는 발차기 연습해야 되는 거 해야 되고, 수영 선수는 수영해야 되는 거고, 비즈니스 하는 사람은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비즈니스를 한다 하면 결국 가치 창조란 말이에요. 그럼 가치를 누구에게 줘야 됩니까? 고객에게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고객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고객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또 뭐 해야 될까요? 필히 현장에 가야 됩니다. 모든 답은 현장에 있다. 이거 자수성가 하시는 분들의 모든 책을 보고 실제로 만나보면요, 다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분해의 달인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어떤 현상을 딱 보면 있잖아요, 그거를 그냥 그걸로 보는 것이 아니라 왜 저렇게 됐을까 하면서 구조를 있잖아요, 잘라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유튜브 영상이 떴으면 있잖아요, 그냥 소비자 입장에서 바라보면요, 그 콘텐츠를 소비하는 사람은 그냥 좋은, 재밌네, 유익하네, 이 정도가 끝이잖아요. 근데 내가 똑같은 생산자 입장에서 이걸 바라보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 영상의 길이가 이 정도가 되네? 영상 조회수가 높은 영상들의 특징은 이렇네? 도입부는 어떻게 하네? 그리고 그 원고의 내용은 어떻네? 썸네일은 어떻게 하네? 이렇게 쪼개잖아요. 자수성가형 부자들은 결국 이러한 분해의 달인이고 장인으로 출발합니다. 사업의 철학이라는 책에 보면요, 사람이 기술자 단계, 관리자 단계, 사업가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기술자 단계에서 이제 발달하면 장인이 되거든요. 장인에서 기업가로 넘어갑니다. 사업가로. 그러니까 자수성가형 부자들은요, 거의 대부분이 90% 이상이 장인 단계를 거쳐서 사업가로 넘어갑니다. 다시 말해, 어느 분야를 통달합니다. 우리 치킨 브랜드 1위 교촌치킨 있죠. 예, 고건강 회장님, 조그만 정말 기름 냄새 나잖아요. 정말 그런 가게에서 출발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치킨 분야에서 최고가 되겠다 라고 하면서 치킨을 부치를 하기 시작합니다. 소스를 바르면서.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바삭한 치킨을 먹지만 그 치킨의 튀김옷이 고객 앞에 갔을 때도 눅눅해지지 않게 해서 그걸 연구합니다. 케이스 하나하나 전부 다. 이게 자수성가형들. 자, 우리 또 본죽 아시죠? 예, 본죽의 창업주 우리 최복희 대표님도요, 그 요식업 하시던 분이 아니었어요. 시인이셨어요. 국문학과 출신에.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 죽집을 하기에 앞서 뭘 했냐면요, 찻집에 가가지고 전통 차들이 어떻게 하는지 배우고요, 또 죽 쓰는 법 배우고요, 뭐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직접 다 배웁니다. 현장에서 다 배워가지고 죽을 쏜단 말이에요. 메뉴를 있잖아요, 이렇게 개발하고 장인 단계로 갑니다. 뿐만 아니라 이분이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서울대병원 뒤쪽에서 작은 죽집을 이렇게 차렸는데 서울대병원에 있던 엄마들이 와가지고 막 다크서클 이만큼 내려와가지고 있잖아요. 죽을 이렇게 주문하니까 애들 키운 엄마로서 안쓰러웠던 거예요. 안쓰러워가지고 이분들에게 막 퍼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 퍼줬다는 게 뭐냐면은 같은 엄마로서 공감이 될 거 아닙니까? 이것도 고객에 미친 거랑 요소가 겹치는 거죠. 엄마를 보니까 자기가 엄마잖아요.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죽은 더 곱게 갈아서 드릴까요? 소금은 빼드릴까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어떻게 될까요? 너무 좋아하고 감동받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50그릇이 목표였는데 그것을 추월하기 시작하면서 엄마들이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한 번에 몰려오는 거예요. 점심 때 한 번에 막 몰려오니까 감당할 수가 없죠. 이게 자수성가형 부자들의 특징이에요. 또 감당할 수 없는 그 전 단계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장인 단계에서 고객들에게 감동을 준 경험이 다 있어요. 고객들이 요구한 것 이상으로 가치를 준 경험. 그래서 고객들에게 긍정적인 평판을 받고 고객들이 열광하게 만드는 그 시즌이 있어요. 장인 단계로서 갈 수 있는 최고 레벨이에요. 여기로 뭐 모르느냐? 이제 사업가로 가느냐가 여기서 갈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여기서 맛집 길로 가는 사람은 하루에 한정 그릇만 파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딱 그 매출까지만 하고 더 이상의 확장은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가치의 차이인 것 같아요. 거기로 멈추시는 분이 있고, 근데 사업가로 가실 분들은요, 여기서 어떤 고민을 하냐면은 50그릇을 내가 이렇게 한 번에 몰려서 왔을 때 고객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많은 고객들이 온 게 오히려 부작용으로 작용하게 돼버린 거예요. 이게 오히려 행운이 오히려 나를 망하게 만드는 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여기서부터 고민을 한 겁니다. 이 고객들이 왔을 때 경우의 수를 두는 거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렇게 몰려왔을 때 이렇게 주문하면 어떻게 하지? 경우의 수를 다 둬가지고 몇 명이 몰려오든 바로 똑같은 시간 내에 빠르게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매뉴얼화 시키는 거예요. 시스템화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100그릇, 200그릇 이렇게 추월하기 시작하면서 나중에 어떻게 됐느냐? VZ 공대나 그런 맛집 있잖아요. 그런 채널에서 죽집을 인큐베이팅하는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그냥 맛있는 맛집으로 소개만 해줘도 감사한데 죽집을 인큐베이팅 한다고 하니까 줄이 두 줄이 서는 거예요. 죽 먹으러 오는 소비자들, 고객들, 그리고 가맹점 내달라고 하는 예비 가맹점주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매출이 수직 상승하는 거예요. 유튜브로 치면 떡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게 이 행운을 담을 수가 있어요? 구조가 준비되어 있었잖아요. 매뉴얼과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잖아요. 이게 자수성가형 부자들의 공통점입니다. 어느 누구도 유튜브에서 이걸 얘기 안 해줄 겁니다.